자, 이번에는 변수가 4개인 경우입니다. 자, 좀 더 복잡해지겠죠? 변수가 4개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히 생각하려면 이렇습니다. 3변수짜리 있죠? 앞에서 봤던 요 3변수짜리. 요 3변수짜리를 요거를 2개를 겹쳤다 생각하면 됩니다. 3변수짜리 하나에다가 변수가 하나 바뀐 거 하나가 더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민텀으로 따지게 되면은 M0, M1, M2, M3, M4, M5, M6, M7까지 3변수가 똑같죠. 요게 하나 더 있다 생각하는 것인데 앞에서 봤죠? YZ가 0001 1011이 아니고 0001 1110이라고 이 두 개가 뒤집혀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가 더 붙을 때는 1, 0, 1, 2, 3, 4, 5, 6, 7, 8, 9, 10, 11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것이 거울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아래 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부터가 M8이에요. M8, M9, M10, M11, 그 다음에 M12, 13, 14, 15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당연히 이 변수의 배치를 보면 알겠죠. 만약에 4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를 W, X, Y, Z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다 WX에 대한 그 값을 집어넣고 위쪽에다 YZ에 대한 값을 집어넣으면은 WX의 경우에서가 00, 01, 1102이 아니라 11이라고 그랬죠. 00, 01, 1110 YZ도 00, 01, 1110의 조합을 넣게 되면은 결국은 맨 아래쪽이 11이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W, not X, Y, Z 즉 M8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뭐 일부러 이렇게 막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변수를 다룰 때에는 3변수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변수가 하나 더 이렇게 미러링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뭐 역시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예제 하나 보는 겁니다. 예제 하나 보면은 제일 편하죠. 자, 예제 3-5가 있습니다. 다음 부호함수를 간략화해라. 그래서 함수는 W, X, Y, Z의 4개의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민텀으로 0, 1, 2, 4, 5, 6, 8, 9, 12, 13, 14로 되어 있습니다. 뭐 민텀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이거 어떻게 간략화할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꽤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카로노 웹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로노 웹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통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항해수가 많을수록 더 간략화하기가 쉽습니다. 항해수가 적을수록 간략화하기가 어려워요. 많으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붙은 게 많으니까 그만큼 인접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 3변수, 뭐 4변수, 뒤에 가면 5변수 이런 거 막 나오는데 항해수가 굉장히 많다. 민텀이 무지하게 많다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항해수가 많을수록 훨씬 간단하게 간략화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죠. 안 믿으면 안 되죠. 자, 한번 그러면 요 부울 함수를 한번 민텀을 한번 요 카로노 웹에 한번 넣어보자는 겁니다. 자, 0, 1, 2, 4, 5, 6, 8, 9, 12, 13, 14인 경우가 1인 함수입니다. 요 항을 각각 1로 넣어봐야 한번. 0, 1, 2, 3, 4, 5, 6, 6이 있고 7 없고 없지만 사실 여기 없는 부분 전부 다 0이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8, 9, 10, 11, 그 다음에 12, 13,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딱 보이죠? 왼쪽에 왼 왕건이가 하나 있죠. 아주 큰 놈이 하나 있습니다. 8개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어요.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묶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묶으면 뭐죠? 이쪽은 Y는 0이고 Z는 공과 1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쪽 항은 Y예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W는 공하고 1이 다 있고 X도 공하고 1이 다 있죠. 그러니까 이쪽 항은 결국 뭐다? 이거 Y예요, Y. 지금 나도 Y입니다. Y가 0이니까. 요 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가 이 큰 항 전체가
그냥 놔도 Y예요. 항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8개를 다 묶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게 1이 요거밖에 없죠. 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2개씩 묶어도 돼요.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은 앞서 3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을 많이 묶을수록 변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많은 항을 묶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묶는 것보다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예를 들면 이 항이 있다. 그러면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서로 인접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묶어요. 그냥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묶으면 이 항은 뭐에 해당되는 항이죠? W는 낫이고 0이고 X는 다 있고 그 다음에 Y는 공과 1이 다 있고 Z는 0인 부분이에요. 즉 not W, not Z인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죠. 이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1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만 묶을 게 아니라 이쪽을 같이 묶는 게 낫죠. 4개 한꺼번에 묶습니다. 이 경우는 뭐예요? W는 공과 1이 다 있는데 X는 1인 경우입니다. 즉 그냥 X고 그리고 Y는 공과 1이 다 있죠. Z는 0, 즉 not Z죠. 그래서 X not Z. 요 항이 바로 요 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우리가 이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함수가 이렇게 3항으로 줄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함수가 됐죠. 4변수라 해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3변수나 2변수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많고 뭐 항이 많다고 해가지고 겁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맵을 일단 그려요. 맵만 정확히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항이 많을수록 땡큐 아주 쉽게 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게 되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는 간략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겁을 안 내게 될 겁니다. 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죠.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은 뭐 막상 시험이나 이런 실무가 닥쳤을 때 자신이 없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연습을 잘 많이 해보게 되면은 이런 교과 시간에 연습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변수, 복잡한 부호함수, 복잡한 민텀을 가지고 있는 항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런 게 결국 능력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의 책을 보게 되면은 책의 내용 중에 주항이란 말, 그리고 필수 주항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필수 주항이나 주항을 이해하려면은 이 논리 회로가 전자공학적으로 어떻게 칩이나 아니면은 그 회로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자공학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수 주항이나 주항이 어째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수 주항이나 주항은 이거는 결국은 그 칩이나 회로를 만드는 생산비 그리고 그 회로의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 특화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필수 주항이나 주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논리회로 시간에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부호 수식을 간략화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 주항과 주항에 대한 그 공학적인 의미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카로노맵을 사용해서 부호 함수를 간략화시킬 때 주항이나 필수 주항을 어떻게 보는지만 여기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변수 함수 f, a, b, c, d가 민텀으로 0, 2, 3, 5, 7, 8, 9, 10, 11, 13, 1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갖다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죠. 0, 2, 3, 그 다음에 4, 5, 6, 7, 그 다음에 8, 9, 10, 11, 그 다음에 12, 13, 15 해가지고 각각
해당하는 부분들이 민텀이 1인 그런 부분이 여기 쭉 있습니다. 8, 9, 10, 11, 13, 15까지. 그럼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인접한 사각형들을 서로 묶어가지고 간략화를 하게 되는데, 이 간략화를 할 때 가능하면은 인접한 사각형을 많이 묶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 보게 되면은 묶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최대 수가 뭐냐 하면은 4개씩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좀 깨끗하지가 않네요. 다시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는 거 하나 있겠죠. 또는 4개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흥미있게 볼 사항이 뭐냐면은, 앞에 3변수에서 이 면과 이 면도 서로 인접한 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빙 그릇 돌아가가지고 서로 인접한 면이라고 했는데, 4변수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서로 인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의 면과 위의 면이 서로 인접한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네 꼭지점 있죠? 네 꼭지점. 이것들도 서로 인접한 겁니다. 이 네 꼭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종이를, 자,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요게 지금 요 4변수 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죠, 그냥. 잠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변수 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요렇게도 인접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가지고 인접이고, 아래 위로도 이렇게 동그랗게 접어가지고 인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네 꼭지점도 서로 마치 만두 같죠? 이 네 꼭지점도 서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서 꼭지점은 각각 서로 인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도 서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최대로 묶을 수 있는 항의 개수는 4개예요. 4개짜리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2개씩 묶을 수도 있겠죠. 2개씩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에 최대로 묶을 수 있는 그 항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주항은 뭐뭐뭐가 주항이죠? 지금 여기 묶어놓은 것처럼 최대로 묶을 수 있는 게 4개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예, 여기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주항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가지의 주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필수 주항은 뭐냐? 필수 주항은 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그 항이 그 주항이 아니면은 묶일 수가 없는 주항, 그런 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필수 주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필수 조항 갖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1 같은 경우 이렇게도 묶일 수 있고 이렇게도 묶일 수 있죠. 두 가지 이상의 주항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일도 여기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1 같은 경우 이거는 이렇게 묶이지 않으면 묶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항으로 묶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항이 4개짜리 항을 가지고 있는 주항인데 여기서 이렇게 묶는 방법 위에는 요 1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항을 포함하고 있는 주항을 우리가 필수 주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요 1을 넣기 위해서 이게 포함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만 묶을 수밖에 없는 요 1은 다른 방법으로 묶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항으로 묶이려면 그냥 뭐 2개 항 뭐 이렇게 묶일 거면 문제가 아닌데 주항으로 묶일 경우에는 요 1이 포함되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묶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항, 요 4개를 묶은 항, 요게 바로 필수 주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항은 뭐예요? 낫비 낫디죠, 결국은요. 요 항이 낫비 낫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1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묶이지 않고서 다른 방법으로는 주항이 될 수가 없죠. 예. 주항이면서 요 1이 포함되려면은 이렇게 묶이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여도 되고 이렇게 묶여도 돼요. 방법이 2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의 경우에는 이 방법 위에는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BD죠. 예, BD. 요건 낫비 낫디. 이런 경우 바로 이런 항과 이런 항, 요게 바로 필수 주항이 되는 겁니다. Essential Prime Implicant라고 그러죠. 그 이외에 포함되어 있는 1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항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그걸 그냥 주항이라고 합니다. 이 예에서는 주항은 4개 항을 묶었죠. 그러니까 2개짜리로 묶이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는 주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주항이 아닙니다. 그냥 항이에요. 그냥 모든 1이 전부 다 주항으로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항은 묶일 수 있는 인접 사각형 중에서 제일 많은 개수의 사각형을 우리는 주항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경우에는 4개짜리가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4개짜리를 쭉 우리가 골라봤는데 그 중에서 요 2개의 항은 이런 주항은 이거는 이렇게밖에 묶일 수 없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 주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전자화학적인 즉 제품적인 걸로 말한다면은 이 항은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로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주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회로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예를 들면 요 항이 포함되는 회로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렇거나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설계자의 어떤 사상이나 설계자의 어떤 역량 또는 어떤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이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 경우를 갖다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필수 조항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필수 조항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항은 비용적인 문제나 설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게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필수 주항 Essential Prime Implicant하고 주항 Prime Implicant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Prime Implicant가 CD, not B, C, A, D, 그다음에 이제 A, not B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이것도 주항입니다. BD하고 not BD, not B, not D 이것도 주항인데 요 BD하고 not BD는 주항 중에서도
essential 주항이다. 즉 필수 주항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제에서 총 주항 개수 몇 가지였어요? 예, 6개입니다. 주항은 6개고 그 중에 2개가 필수 주항인 거예요. 필수 주항이 아닌 주항은 요 4개입니다. 어리게 어려운지 여러분들 이제 맵픽하시겠죠, 이제는. 이를테면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A나 B죠? 예. 요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제는 매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결국은 간략화시킨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고, 뭐, 다른 식으로 묶여도 되죠. 이건 옵션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식으로 묶여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정답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정답이 4개가 나왔죠. 간략화된 결과가 4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요 항은 반드시 들어있죠. 요 사각형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요 항은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수조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안 바뀌는 부분, 바뀌면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 연습 문제에서도 이제 주항을 찾아라, 필수조항을 찾아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바뀌는 부분, 어떤 특정 1이 포함된 주항이 있을 때 그 1을 묶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방법일 경우 그게 바로 필수조항이라는 거 한번 잘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가 5개인 경우입니다. 변수가 A, B, C, D, E에 변수가 5개입니다. 5개면은 상당히 복잡하죠. 사실 5변수부터는 카로나맵 가지고도 쉽지는 않습니다. 6변수, 7변수 쓰게 되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카로나맵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5차원 이상의 대수를 다루려면은 수학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죠.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동원하기 힘듭니다. 되는 사람 되겠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수학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산수는 잘할지 모르지만 수학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5개의 변수를 가진 그런 함수, 대수학을 갖다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카로나맵을 사용해서 간략화할 수 있는 거의 그 최고의 변수 숫자라고 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변수 5개면요, 4변 숫자를 갖다 2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듯이 A라는 변수를 갖다가 A가 무조건 0인 경우와 A가 무조건 1인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무조건 0인 경우에 B, C, D, 즉 4변수 맵을 만들고 A가 1인 경우에 해당해서 4변수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텀이 A가 0인 경우에는 M0부터 M15까지는 정확히 가겠지만은 그 다음에 M16부터는 또 다른 A는 1인 경우에 대해서 16, 17, 18, 19, 20, 21, 22, 23 역시 마찬가지로 24, 25, 26, 27, 28, 29, 30, 30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는 한번 예제를 보는 게 최고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7 다음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부호함수를 간략화해라 해가지고 f, a, b, c, d, e는 민텀 0, 2, 4, 6, 9, 13, 21, 23, 25, 29, 31 이렇게 민텀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간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a는 0인 케이스의 카로나맵과 a는 1인 케이스의 카로나맵 요걸 나눠 가지고 각각 민텀을 갖다가 1을 넣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21, 22, 23, 14, 25, 26, 27, 28, 29, 30, 3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4변수 맵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4변수 맵 묶듯이 묶을 수 있는 최대량을 차례해서 묶습니다. 그럼 4개의
그 네모칸을 묶는 게 최대죠, 현재는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황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4개로 묶을 수 있죠. 이게 주황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1이 하나 남죠. 요거 이제 이렇게 2개씩 묶게 됩니다. 요건 주황이 아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2개가 남았죠. 요 2개 묶습니다. 이거 역시 주황이 아니죠. 그냥 묶은 겁니다. 주황은 2개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변수를 A를 0과 1로 나눴기 때문에 0과 1은 인접한 거잖아요, 서로요. 인접한 거니까 요 2개의 맵은 사실상 이렇게 2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겹쳐져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투명한 비닐에다가 요 2개 맵을 그리고 그 2장의 비닐을 갖다 겹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A가 0인 경우하고 A가 1인 경우로 서로 겹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 1, 1, 1, 1, 1 5개가 표시하겠습니다. 요 5개가 이렇게 표시되죠. 그러면은 아래 위, 즉 A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 아래 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요 1과 요 1과 이 1과 이 1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서로 겹치는, 즉 인접한 겁니다. 하나는 A가 0일 때 하나는 1일 때로 인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 4개, 요 4개의 1도 사실은 4개가 묶일 수 있는 겁니다. 인접한 거죠. 아래 위로. 좌우 상하로만 인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 위로도 인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탐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간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주황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주황이 2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 둘, 그리고 요 1, 2개가 서로 아래 위로 겹쳐가지고 인접해가지고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황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가 전부 다 필수 주황이죠, 결국은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안 묶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필수 주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각각 우리가 이렇게 묶게 되면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B가 not B이고 그 다음에 E가 0인 곳이죠. 그리고 당연히 A는 not A고 그래서 not A, not B, not E가 됩니다. 이 부분은 A는 1이고 그리고 C는 1이고 그리고 E가 1인 이 부분입니다. 바로 요게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1, 4개는 요거는 B는 1이고 즉 B이고 그 다음에 D는 0이고 E는 1인 즉 B, D, E죠. A는 아래에 둘 다 있잖아요. 0도 있고 1도 있고 그러니까 A는 없어지고 B, D, E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것과 이것이 아래 위로 인접한 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변수로 해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변수를 나눠요. 그냥 A를 나누든 E를 나누건 C를 나누건 하나를 나눠가지고 0, 1로 고정해 놓은 다음에 4변수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2개의 4변수 맵이 겹치는 게 있는가 아래 위로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공간지각력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원숭이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공간지각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복된 변수를 우리가 흡수 정리해서 없애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생각보다 간단한 결과가 나왔죠. 연습 문제에서도 5변수짜리가 여러 개 나오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꼭 과제에서가 아니더라도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과제는 별도로 공지로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카로맵을 사용해서 간략화할 때는 우리가 민텀의 항, 즉 카로맵 상에서 1의 항을 서로 인접해서 묶어가지고 간략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꼭 민텀에 해당하는 항만 가지고 간략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민텀을 배울 때 맥스텀도 같이 얘기했었죠. 민텀과 맥스텀의 관계는 쌍대, 즉 역함수 관계였습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였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맥스텀을 가지고 간략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 f는 a, b, c, d 해가지고 0, 1, 2, 5, 8, 9, 10의 민텀을 가지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한번 간략화시켜 보자. 그럼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민텀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이제 카로맵을 표시해 보자. 그러면 0, 1, 2, 5, 8, 9, 1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이제 간략화시키면은 일단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4개씩 묶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렇게 4개. 4개씩 묶는 게 최대니까 이게 바로 주항이 되는 겁니다. 이 2개가 주항이 되는 거예요. 1이 하나 남죠. 하나 남으니까 이걸 이렇게 묶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묶었던 이 부분이 뭐죠? not b이고 c가 not이죠. 그래서 b, not b, no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 이건 아까도 했었죠. 제일 바깥 뭐였어요? not b, not d. 요거죠. 그 다음에 이 2개 묶은 부분 not a, not c, d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화해도 됩니다. 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맥스텀을 쓰는 방법. 민텀의 역함수가 맥스텀이기 때문에 결국 맥스텀의 항은 이 카로맵에서는 1의 항이 아니라 0의 항에 해당됩니다. 카로맵에서 보통 0의 항을 표시 안 하는데 표시 안 한다 가지고 값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값이 없으면 0이라고 그랬죠. 이 0의 항이 바로 맥스텀의 항이에요. 만약에 맥스텀의 항을 묶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맥스텀으로 간략화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0으로 한번 묶어봐요. 맥스텀으로.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역시 필수 주항이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그럼 전부 다 4개의 항을 묶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A, B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건 C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 나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맥스텀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다시 민텀 원래 함수 돌리려면은 그냥 나타면 되는 것이죠. 이게 맥스텀으로 만든 게 바로 함수의 역함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낫을 하게 되면은 바로 원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낫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전체에 낫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맥스텀에 대한 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합의 곱 표현으로 간략화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사실 똑같습니다. 함수가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거를 민텀으로 간략화 시켰을 때, 즉 이렇게 결과 나왔을 때는 게이트 에러가 이렇게 나오죠. 맥스텀으로 간략화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AND O와 회로가 되느냐 아니면 O와 AND 회로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 두 개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진리표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로노맵 가지고 간략화 시킬 때 민텀을 묶어서 간략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맥스텀을 묶어서 간략화 시킨 다음에 역함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로노맵을 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묶는 게 더 많은 항을 쉽게 묶을 수 있느냐, 항의 개수가 최종적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민텀을 묶었을 경우에는 2개짜리 항 2개와 3개짜리 항 하나가 나왔죠. 3개짜리 항 변수가 3개짜리인 게 나와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맥스텀을 묶으면은 2개 변수, 2개 변수, 2개 변수, 전부 다 2개 변수만 가지고 항이 나왔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이트로 봤을 때도 이건 2개 입력 게이트, 입력 2개 가진 게이트지만 이 입력 3개 가진 게이트를 써야 되죠. 입력 2개 가진 게이트면 당연히 입력 3개 가진 게이트가 비싼 거예요. 하지만 맥스텀으로 만들게 되면 입력 2개 가진 오와, 입력 2개 가진 오와, 입력 2개 가진 오와,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싸겠죠. 2단계에서는 둘 다 3개 입력 가진 오와 3개 입력 가진 엔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여기는
전부 다 2개 입력을 가진 게이트를 쓰고 왼쪽은 3개 입력을 가진 게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 생산 비용은 왼쪽이 더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민텀으로 간략화할 거 없이 맥스텀으로 간략화하는 것이 쉽기도 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생산 비용도 줄어든다 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같은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쪽을 쓸지 왼쪽을 쓸지 오른쪽을 쓸지 민텀으로 간략화할지 맥스텀으로 간략화할지는 이거는 설계자의 어떤 센스와 설계자의 결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엔지니어고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연봉이 많은 겁니다. 무식하게 일만 한다고 해서 연봉 많은 거 아니에요. 일을 정확하고 스마트하게 해야지만 연봉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함수를 갖다 이렇게 진리표로 주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은 이 결과 민텀으로 따지게 되면 M1, 3, M4, M6로 구성된 그런 함수가 되겠죠. 민텀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맥스텀으로는 0이 표시가 되는 부분만 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0, 2, 5, 7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맥스텀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함수이고 이 두 개의 표시는 민텀으로 표시된 부분과 맥스텀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건 동일한 함수라는 것이죠. 동일한 함수인데 민텀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의 곱으로 고배합으로 표시될 것이고 맥스텀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것의 역함수 다시 말하면 합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것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즉 이렇게 묶을 것이냐 아니면은 0을 이렇게 묶을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같은 함수이고 다만 우리가 보는 표현 다시 말하면 회로의 구성이 달라질 뿐이죠. 동일한 함수이고 동일한 회로가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동치라고 그러죠. 동치 함수인 경우입니다. 어느 걸 선택할지 여러분들 설계자가 고민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뭐 민텀의 개수하고 맥스텀의 개수가 똑같이 4개씩이니까 뭐 뭘로 하든 간에 상관없겠죠. 근데 어느 한쪽이 많으면 민텀의 항해수가 많거나 맥스텀의 항해수가 많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해수가 많을수록 묶기 편하다고 그랬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카로넬로 그려본 다음에 묶기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Don't care 컨디션, 즉 무정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리던던시 컨디션이라는 말이라고도 하는데 Don't care, 무정의 조건.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항이, 그러니까 민텀 상에 어떤 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다시 말하면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은, 그래도 전혀 회로나 부호함수의 결과에 상관이 없는 그런 항을 갖다 우리가 리던던시, Don't care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간략화시키는 게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면 함수가 w, x, y, z가 4개의 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함수의 민텀이 1, 3, 7, 11, 15라고 우리 가정해보죠. 1, 3, 7, 11, 15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무정의 조건이 있어요. 0, 2, 5가 무정의 조건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0, 2, 5 이건 보통 x로 표시합니다. 무정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항을 여러분들이 간략화시킬 때 여기 그림처럼 이 무정의 조건 항을 갖다가 이 세 개를 간략화시킬 때 포함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무정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묶는다 그러게 되면 이왕이면 많이 묶어서 좋다고 그랬죠. 항을 많이 묶어서 좋은 거니까는 무정의 조건을 표시 안 하면 이렇게 묶어야 될 항이 무정의 조건을 갖다 포함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 한꺼번에 묶을 수 있게 돼가지고 항이 훨씬 간략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묶거나 아니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무정의 조건 요걸 써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함수처럼 보이지만은 역시 이 두 개의 결과도 동치다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정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동치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는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왜? 무정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간단해질 수도 있고 뭐 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쓰면 됩니다. 쓰든 말든 그거는 설계자의 마음이에요. 무정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무정의 조건이 있더라도 한 개도 포함 안 시켜도 돼요. 하지만 포함시키기 유리하다. 좀 더 많은 변수나 아니면 항을 없앨 수 있다. 그렇다면은 뭐 무정의 조건을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겠죠. 연속 문제들이 무정의 조건에 대한 그 문제가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되면은 풀어서 한번 과제를 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4주차의 내용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장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에 한번 다뤄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꼭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가 아니더라도 웹이나 아니면 다른 교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주 풀어보고 특히 뭐 기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데 나와 있는 논리회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이 과제 내용은 LMS의 공지사항을 각각 그 주차별 공지 내용을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과제 게시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많은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해당하는 문제는 몇 개 없을 거예요. 잘해봤자 한 사람당 한 4개, 5개 정도 문제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워드프레스와 그다음에 로지심을 이용해 가지고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는 로지심으로 회로 그릴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카로멜을 그리기 때문에 카로멜맵은 표를 이용해야겠죠. 아래 한글이나 워드의 표 기능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깨끗하게 잘 그리기 바랍니다. 손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툴을 사용해야 됩니다.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니까 잘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죠.